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쿠입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잘들 쉬고 계시나요? 네, 오늘 일요일이라 별다른 뉴스 기사나 X 의견은 별다른 건 올라오지 않아서 오늘은 리뷰를 안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주주선하고 저번에 데이터도어에서 얘기한 실적 어닝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후에 올라온 기사인데 한번 보면 어제 올라왔나 봐요. 어제. 그래서 이거 못 본 내용이라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도어 주식이 급등하는 이유라고 해서 4일날 올라왔고요. 요거를 제가 5일날 지금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 부동산 회사인 오픈도어의 주가는 회사가 애널리스트의 수익을 상회하고 에비타 기대치를 조정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오전 세션에서 25.2% 상승했습니다. 거의 꿈의 숫자인데 올라갔다가 다시 토해냈는데요. 25%씩 올라가면은 금방 부자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는 하루였습니다. 오픈도어가 1분기에 3,458채의 주택을 인수하면서 23년 1분기에 비해 98% 증가. 엄청난 수치죠. 네, 높은 인수량으로 인해 상위 라인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계절적 순풍을 고려하여 2분기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4,500채 이상의 주택이 구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 투입 기사를 봤을 때 2분기까지 5,000채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한 투입 기사를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4,500채 이상의 주택이 구매될 거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지침은 실망스러웠지만 해당 기간의 조정 에비타 지침은 훨씬 높았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주주들을 기쁘게 할 정말 좋은 분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매출 자체는 좀 크게 좋은 반향은 아니었지만 조정 에비타 지침 자체가 엄청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분기도 좀 좋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픈도어 주가는 매우 변동성이 크며 지난 한 해 동안 5%보다 큰 움직임이 83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움직임은 오픈도어에서도 매우 드물며 이는 이 소식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했네요. 연초 이후 42.8%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를 견뎌보니 좀 견디기 힘들 만한 수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직접 이거를 겪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초기 투자자들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떨어진 거를 만약에 겪어봤다면 그 충격은 이리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점에서 샀어도 이런 변동폭을 겪어야 된다라는 게 좀 힘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은 더 멘탈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락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52주 최저가인 5.27달러보다 53.6%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20년 6월 IPO에서 1000달러 상당의 오픈도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이제 226.7달러 상당의 투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00달러를 매입한 투자자들, 초기에 투자자들이 지금 이만큼 남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지금 20만 원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랑 비슷한 의미겠죠.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걸 다 이겨내야 이 높은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물을 얼마나 탔느냐에 따라서 이 반등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픈도어 주식이 급등한 이유 다른 분의 기사예요.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보자면, 투자자들이 오픈도어에 환영 매트를 펼치고 있다. 오픈도어는 어려운 부동산 시장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21년 기업 공개 가격에 비해 주가가 급락했지만 어젯밤 업데이트를 보면 회복의 조짐이 충분히 엿보이는 듯했다. 요게 참 기분이 좀 뿌듯한데요. 이제 약간 언론에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느낌을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저는 이걸 1년 전에 체크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됐네요. 생각보다 좀 늦었지만 이제 드디어 언론에서도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회사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맞춰 주택 구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해당 분기 수익은 62% 감소한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추정치인 10억 9천만 달러를 웃돌지만 오픈도어와 같은 회사의 경우 매출은 대부분 관련이 없다. 이는 해당 매출에서 쉽게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보다는 활동을 더 반영합니다. 큰 의미는 없고, 이 매출 자체가 얼마나 더 많이 인수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인수를 할수록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 분기보다 98% 증가를 했기 때문에 1년 전 가격보다는 100%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2배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년 전에 지금 4월 달이에요. 5월 이때 가격 보다는 조금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5 1. 닫았을 때 2.64, 이때보다도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월 달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주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요때는 가짜 반등이었는데 지금은 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시 보자면 어쨌든 이 진짜로 반등할 만한 수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하네요. 에비타 자체가 휠러는 회사의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주택 판매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이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회사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손익분기점 조정 에비타를 향한
전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조정 에비타가 플러스를 기록해야 되나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결국엔 마이너스 폭을 최대한 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픈도어는 경쟁사인 진로와 레드핀도 사용하는 입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있다. 이제 오픈도어가 진로도 실패했고 레드핀도 실패한 이 비즈니스 사업으로 어쨌든 성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오픈도어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따라한 거지 오픈도어가 따라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픈도어는 이쪽 아이바잉 사업의 원조이지 않을까. 결국엔 경쟁사가 떨어져 나간 거죠. 또 오픈도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분기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해도 이 나은 수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공포지수는 변함이 없고요. 오늘 주주선하고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어닝콜 내용을 보기 전에 그냥 디스코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금리를 낮추어야 할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수준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설정할 수 없다. 스타트업 젊은 기업을 고문하면 그들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세금 고용 등을 잃게 될 것이다. 스타트업하고 젊은 기업, 이 오픈도어 같은 소형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미국 부채 자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어른들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더 걱정합니다. 부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분은 25%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조 달러의 실질 가치는 외부에서 부채를 산을 보면 0.75달러로 떨어졌다. 오픈도어의 경우 이는 인플레이션이 25% 상승한 이후 요즘 모든 것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택시장을 깨고 자신의 집을 20% 슈퍼 할인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다.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20% 정도 할인해서 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택시장 안정,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부업이 있는 많은 가족이 이사를 결정하고 우리가 보다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주택시장이 좀 안정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부업이 있는 많은 가족, 이 투잡을 뛰고 있는 가족들이 이사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성장 엔진을 훨씬 쉽게 미세 조정할 수 있다. QOQ 성장 차트가 계단식으로 보일 때 이 분기별인 것 같아요. 큰 돈이 유입되는 시점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보면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그 움직임을 놓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픈도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 오픈도어를 통해 주택을 판매하는 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하네. 누군가가 새로운 도시에서 20만 달러의 일자리를 얻고 집중해야 한다면 오픈도어의 판매 경로는 모든 개별 매개 변수를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옵션으로 보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택 판매가 번거롭고 방문객보다 먼저 바닥과 화장실을 청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를 다른 도시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 계산했을 때 오픈도에서 빠르게 그 도시의 집을 사가지고 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번거롭게 뭐 90일 내에 운 좋게 뭐 40일 안에 판다고 해도 일자리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빠르게 그 도시로 이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청소 같은 것도 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먼저 이사를 가면은 막 이렇게 입주 청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이미 돼 있으니까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한국으로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가게 된 상황이 왔는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또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뭐 급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 모텔 같은 데서 잘 수도 있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다가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직구하는 게 또 쉽게 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쪽에 또 알아봐야 되고 이런 거를 만약에 한국 실정으로 봐도 인터넷을 이렇게 급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살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만약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근데 미국 사람은 더 심하겠죠. 땅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은 그나마 왔다 갔다라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인구수 대비 미래에 움직일 사람들을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오픈도어 자체의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오픈도어를 알고서 선택하는 거랑 이런 거 뭐 있었었네라고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몰라서 못하는 거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접근성이 중요한 요즘이라고 하네요. 제가 오픈도어에서 보고 싶은 거는 그들이 1P 스킬링을 하면서 심층적인 최종 고객 인터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P 사업의 그 아이바잉을 하면서 고객 인터뷰를 한다고 하네요. 2단계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확정할 때 모든 새로운 제품을 잘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1P 실행에 대한 현재 레이저 초점은 완벽합니다. 말할 것도 없다. 회사 2단계 준비 작업을 수행할 소규모 선구자 팀을 투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년 안에 그들은 이익을 창출하고 아마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놓친 것이 아닌 이상 그들은 투자자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잠긴문 뒤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 뭔가 다음 단계를 오픈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주들한테는 안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그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는 아직 비공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요 분은 2000년에 아마존 주가는 80%나 하락했다. 제프 베조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마존닷컴의 예전 2000년도에 뭐 주주서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스크랩해서 싹 긁어가지고 나온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주 여러분께 자본시장이 많은 사람들과 아마존닷컴의 주주들에게 잔인한 한 해였다. 왠지 그 오픈도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우리 주가는 제가 작년에 편지를 썼을 때보다 80% 이상 하락했다. 여기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빅테크라는 데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아마존 회사는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왠지 캐릴러가 하는 그런 약간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말투랑 좀 비슷한데요.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좋아진 내용인데 80%나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고 좀 따라와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 봐달라 이런 내용. 그래서 이게 이런 주주 서한에 이런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좀 증가하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초점이 미국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84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픈도어도 80점 이상이죠. 근데 여기도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우리 만족도가 높으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주주들을 약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를 통틀어 서비스 기업 역대 최고 점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1년 전보다 현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왜 주가는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을까요? 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회사가 1년 전보다 현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더 나은 위치에 있죠. 근데 왜 주가는 1년 전보다 훨씬 낮아졌을까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1년 전보다. 유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말했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 말을 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99년 호황기에는 많은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무게도 훨씬 덜 나간다. 우리는 평가받고 싶어하는 회사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될 거야. 장기적으로는 모든 회사가 그렇다. 그동안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제가 이때까지 오픈도어의 주주선을 봤을 때 이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내용과 좀 뭔가 흡사해서 요거를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좀 지켜봐 달라라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주가랑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하고 좀 상반되지만 결국엔 따라올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80%나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거를 토대로 오픈도어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주가랑 또 지금 하고 있는 매출 성장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지금 오픈도어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주가에 현혹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아마존 토대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인플레이션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멈추고 어제의 영상의 댓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카바나 주가 추이를 보면 오픈도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6개월 전부터 카바나가 뜬다고 비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부럽습니다. 카바나가 부럽고
지금 한 번 더 점프를 했잖아요. 지금 100달러 이상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다. 이 결국에는 심리가 돌아오면 주가 펌핑은 생각보다 고평가될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신기하게는 합니다. 이 주가 반영을 보면 비싸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닌, 그러니까 비싸서 안 살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싸다고 또 많이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기업이 주가 뒷면에 있기 때문에 기업을 좀 봐야 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내용은 오픈도어 유중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구독자님이. 일단 답변을 보기 전에 제 생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주식을 발행해서라도 자금을 끌어올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한다거나 추후에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나쁠 수 있다.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요 공모주 1억 주를 발행하는 거에 지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이 소식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뒤늦게 하락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반영된 줄 알고 있는데 또 추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뒤늦게 나와서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중을 발표했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이 주당 2달러에 1억 주 유중한다고 나왔다. 가정한다라고 했었어요. 2달러에 1억 주를 판매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 2억 달러죠. 2억 달러까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억 주가 다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던 내용이었고, 이 주가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좀 비싸게 팔지 않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을 때 가정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도쿠님 말대로 저도 이 비즈니스 자체가 혁신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비즈니스 자체가 혁신이죠. 네. 이 아이디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사람들을 찾았고, 이 키스 라보이스가 아이디어를 실행할 만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초창기에 그 닷컴 버블 이후에 찾았고, 그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기술 발전도 그만큼 안 됐고, 그래서 그때 초기 모델을 만들었지만 반응만 보고 실패한 사례가 됐고요. 투자 자금도 엄청 많이 필요했고, 그런 와중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에리구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고, 키스 라보이스가 에리구와 뭔가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비즈니스를 할 만한 사람이 에리고였고, 그 사람과 자금 조달을 받았고, 또 이 상황이 이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할 만한 환경이 됐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제가 오픈도어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영상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나중에 과거 영상을 보시면 그 키스 라보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홈런이라는 예전에 프로젝트 이름이었고요. 그게 오픈도어로 바뀐 내용이고, 어쨌든 비즈니스는 누가 이걸 성공시켜도 혁신이 될 수 있다. 캐리 힐러가 아니고 뭐 에리고가 아니어도 혁신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DK님이 보수적이지만 저는 지금 힐러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한 사람과 혁신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에릭은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미국 주택 가격의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했고, 힐러는 그 혁신을 이어받아 잘 운영하고 있다.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이뤄냈고, 팀 쿡이 지금까지 애플이라는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오덕후님 영상을 매일마다 영접할 수 있어서 좋네요. 영접이란 단어를 봤네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일개 일반인이 하는 내용에 영접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주네요. 감사합니다. 간혹 영상이 올라올 시간이 되는데 알람이 안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 공휴일이지만 미국은 정상적으로 개장합니다. 제가 신단 얘기였어요. 네, 미국은 정상적으로 개장합니다. 그렇죠? 내일도 대체 공휴일이라 신단 얘기였어요. 어쨌든 영상 많이 봐줘서 감사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 기업을 분석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수집을 해서 제 생각을 잡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게 확신이 있는 사업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영상이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도어라는 기업으로 인생의 1막을 좀 화려하게 점프하고 싶은데,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불려야 될까, 이게 도구가 오픈도어가 됐으면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쨌든 혁신이라는 거는 아무나 이룰 수 있다. 어쨌든 잘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일 기다려지는 영상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지척도 한번 해줘야죠. 아니 왜 날아가다 말아. 그래도 곧 가리라 봅니다. 이제 뭐 올라가면 좀 쉬게 하거나 내가 본전에서 좀 팔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요 주가 조정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일부러라도 좀 주가를 하락시켜서 밑에서 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좀 당분간은 좀 좋은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떨어지는 거는 조작이라고 보여지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월요일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최대한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축하한다고 하네. 오픈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저는 1년 전부터 이걸 봐왔지만 이제 조금 사람들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이스클로브 씹은데 이게 760까지 올라갔어요. 이 매입한 것들이 여기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요즘 썸네일을 실제 익스클루시브에 올라온 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썸네일이 요 집이었고요. 두 번째 썸네일이 요 집입니다.
제 썸네일이 홍보 효과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집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온 매물들이. 그래서 요 집들 위주로 이제 썸네일을 좀 만들 예정이고요. 이쁜 집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오스틴 지역이었습니다. 오스틴 지역 28개밖에 없어요. 지금 오픈도어는 이 달라스 이쪽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이 다 썸네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조금 지역마다 좀 틀려서 이 사람은 좀 색깔이 좀 바랬는데 아까 오스틴의 분들은 좀 어둡게 촬영한 느낌이고 여기는 좀 밝게 촬영한 느낌. 제가 사진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사진에 좀 민감한 사람입니다. 진심이고. 아무튼 사진을 좀 이쁘게 안 찍었어요. 그래도 구매 의욕이 좀 덜 사는 느낌? 이 사진만 이쁘게 찍었으면 금방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좀 아쉽네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내용이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거 그래도 하려고 했던 건 해야겠죠. 여기서 스킵을 하거나 내일 들으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주주서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번역한 내용이 여기고요. 수잔이라고 하고 60세가 된 그녀의 인생은 좀 더 흥미진진해졌다라고 하고요. 그녀의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곧 할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60세의 할머니가 됐어요. 내슈빌에 살았다고 하고요. 플로리다는 꽤 오랫동안 수잔의 집이 있었다. 그곳에 그녀의 친구들은 살았고 몇 년 후에 그녀가 뿌리를 심은 곳. 평생 동안 움직임입니다. 그냥 거의 토박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으로 이사갈 생각은 혼자 있는 시간은 겁이 났고 특히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 그녀보다 먼저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에 손자가 도착하자 수잔은 판매 옵션을 조사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사를 가게 돼서 뭔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녀의 플로리다 집. 그녀는 오픈도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 이게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도 오픈도어에 대해서 몰랐다. 근데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사려고 할 때 항상 서치를 하잖아요. 뭐 쿠팡을 뒤지거나 뭐 네이버를 뒤져서 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때, 근데 그걸 또 가격을 또 찾아볼 때 한번 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또 한번 블로그 같은 걸 또 찾아보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 그래서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할 때 오픈도어를 드디어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전까진 몰랐다는 얘기죠. 확실성이 안심하고 현금 제공을 용이하게 함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녀가 건너뛸 수 있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번거로움이 없는 경험이라고 하고 내슈빌에 있는 집이 토네이도로 인해 비극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 토네이도 때문에 집이 박살이 났나봐요. 그녀는 새로운 살 곳이 필요했다. 속도, 확실성, 단순성을 무엇보다 수자는 자신의 플로리다 집을 오픈도어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토네이도로 박살이 나면 수리하는데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겠어요. 근데 사실 수리도 안 하고 이사 갈 수 있는 찬스가 오픈도어죠. 그냥 쿨하게 떠날 수 있는. 그녀가 제품을 받은 지 불과 3주 만에 판매가 종료되었다. 한 달 만에 이거를 바로 그냥 갈 수가 있는. 오픈도어 현금 제한. 그녀는 수익금을 신속하게 사용했다. 내슈빌에서 새 집을 구매하세요. 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기대합니다. 오픈도어 덕분에 성장하는 가족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고, 일단은 이 내슈빌에 가기 위해서 플로리다 집을 쿨하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오픈도어에게 뭐 새로운 집을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단 현금을 빨리 받아서 다른 집을 바로 살려고 한 거죠.
근데 오픈도어가 이 수리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피하고 완전히 오픈도어에게 빨리 이걸 팔아서 다른 집에 이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빨리 받아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인들이 100%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현금 제한의 장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로 보면은 헷갈리니까 창을 닫으면서 볼게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목표에 대한 약속을 설명했다. 24년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 핵심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운영 원칙으로 집중 실행 결과. 우리의 1분기 성과는 이 길을 따른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반영합니다. 수익, 기여이익, 조정 에비타 결과 우리의 지도 및 인수는 작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298% 늘어났다는 얘기죠. 거의 2배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의 북극성은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나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매년 의미 있는 인수 증가를 위한 궤도를 유지하고 연간 목표 범위인 5에서 7%내 기업 마진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어쨌든 인수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이게 어쨌든 인수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이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저번에 매출과 수익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얼만큼 발생하냐, 그러니까 얼만큼 인수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수익도 증가한다. 이게 계속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사야 된다, 물건을. 그렇게 보면 되고요. 효율성 향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었다. 작년에 우리 사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고정 비용 하고 끊겼는데 요게 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3,458개 홈을 요거를 취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보면 1.2 빌리언이고 마진으로 4.8.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기업 마진이 5에서 7%니까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드를 좀 조정하면서 최대한 끌어당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끌어당긴 수치고, 요 다음 내용을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업 확장에 성장 투자를 집중했다. 성장 투자를 집중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1년 동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중개인 및 우리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택 건설 업체의 인수량 2월 말 저희 EXP 리얼티는 파트너십이 활성화돼요. 요분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죠. 작년에 에이전트가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부동산 모임 회사인데 요것도 되게 큰 규모라고 보여지는 회사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모임이에요. 여기가 뭐 부동산 대표적인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지역 내 적격 부동산에 대한 오픈도어 현금 제한, 시장 목록 옵션과 함께 제공되는 EXP 대시보드 고객집. 우리는 점진적인 인수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이 파트너십을 통해 에이전트 내의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뿐 아니라 에이전트 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일반인 상대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되지만 이 에이전트 사이 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판매자가 커뮤니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주력 현금 제한 혜택.
1분기 바이박스 목록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이 바이박스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뭐 연령 대랑 지역 환경 이런 거 하고 이제 나이라고 나이가 연령이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바이박스 목록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더 늘렸을 때 어쨌든 그게 6%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집을 살 때 고려할 게 요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더 늘렸다라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15%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19 이전이면은 한 19년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보다 조금 그래도 낫다. 아직까지도 주택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뭐 2배 이상 늘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좋게 봐달라는 얘기겠죠. 1분기 작년 대비 어쨌든 시장 점유율 및 시장 증가가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유하겠다. 4분기부터 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등을 한 이 시기 4분기가 바닥이었고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잠재적인 판매자 수는 시장은 1년 내내 변화할 수 있으면 이는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잠재적인 판매자 수도 꽤 있죠.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랬어요. 몇 백만인데 자기 집이 얼마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팔진 않으면서 계속 물어만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네요. 퍼널 상당에서 우리는 성장을 주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당사의 제안에 포함된 스프레드를 통한 침투,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당사 제품 전반의 확장, 파트너십 채널, 우리의 제품 단순성과 활시성. 이러한 제안은 계속해서 주택 판매자가 오픈도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오픈도어를 선택하게끔 계속 유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스프레드, 뭐 인지도 향상, 제품 전반의 확장, 파트너십 채널, 우리 제품의 단순성, 확실성, 뭐 이러한 제안들이 오픈도어를 끌리게끔 하게끔 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 뭐 가이던스, 추후 가이던스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1분기는 2,611채의 주택으로 마감했다. 이만큼 팔았다는 얘기죠. 말 대비 저번 분기 대비 24%. 그러니까 저번 분기 대비 원래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번 분기보다 주가가 높아야 되는데 낮잖아요. 이것도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2분기 동안 4,500개 이상으로 가속하도록 설정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쨌든 많이 인수할수록 비용이 좀 나가긴 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가죠. 매출이 올라가면 어쨌든 수익도 증가한다라는 구조고 2004년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접근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단위 경쟁성과 보다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생성.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 어찌됐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긍정적인 조정순이익을 향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흑자 전환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겠죠. 결국엔 좀 왠지 지금 다가오지 않았을까. 지금 예상대로 EPS가 마이너스 0.16이잖아요. 예상했던 수치대로 나왔는데 결국 0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순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 매출이 증가하고 매입량이 늘어나면서 될 것 같아요. 왠지. 그 다음 내용인데 NAR 합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을 번역했어요.
NANR 합의는 소비자는 변화를 원한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협의한 제한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투명성과 선택, 우리가 구축한 방식의 핵심 원칙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우리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더 큰 확실성, 단순성 및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구매자, 브로커, 수수료의 언번들링과 주택 측의 거래 내용에 대한 투명성 증가, 구매자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정도와 이 일정은 변화를 부르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단기적으로는 이 합의는 중립에서 긍정적이어야 하고요.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네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커미션 수익 대신에 그것들은 커미션을 집을 재판매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 구매자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커미션 수익이 어쨌든 집을 재판매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하네. 어쨌든 내야 되는 돈이라고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번 합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 다음 내용이 낮은 거래 비용, 수년 동안 판매자는 다양한 수준의 수수료 인하 협상을 시도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좀 집을 팔 때 수수료가 너무 세니까 이걸 자꾸 깎으려고 했었던 거죠. 구매자, 브로커의 투명성 향상, 에이전트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이거는 수수료는 2.5에서 2.5로 비슷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오늘은 3%로 훨씬 낮아졌다. 수수료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에 대한 직접 판매가 증가하면 직접 판매 이게 당근 거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증가하면 오픈도어는 이를 통과할 수 있다. 이 오픈도어에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수수료가 낮아지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 당근마켓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오픈도어에게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더 낮은 스프레드 형태로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돌려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개 소수료 이 중간 역할만 하고 이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오픈도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왠지 그 플랫폼이 지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여기다 등록을 하면 당근마켓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판매자에게 더 높은 현금 수익을 제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기 그렇다고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일 마진으로 수수료가 깎인 걸로 똑같이 오픈도어와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캐릴러는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요 다음 내용 한번 보면은 더 많은 거래 우리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소비자가 어쨌든 더 많아질 거라고 믿는다고 하네요. 이 NAR 합의로 인해서 지금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겠죠. 거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픈도어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요것 때문에 오픈도어가 조금 중심으로 이 오픈도어가 핵심 사업의 가운데가 되지 않을까. 요 내용이 어쨌든 오픈도어에게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다 유동적이고 수수료가 낮은 시장으로 전환합니다. 수수료가 점점 낮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거를 어쨌든 오픈도어를 통해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좋겠는데 오픈도어가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이 뭔가 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직접 거래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죠. 이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하기 좀 애매하니까 오픈도어를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는 사이트에 등록하는 대신 직접 거래하기로 결정합니다. 오픈도어는 이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구축해왔다. 10년 동안 우리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셀프 투어링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주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 고유의 직접 구매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게 익스클루시브 같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집을 직접 평가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활해진다. 그렇죠. 그 직거래긴 직거래인데도 어쨌든 직거래 하려면 물건을 팔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올려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거래 할 만한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죠. 오픈도어가. 소비자가 아직 대리인과 협력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당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스클루시브가 지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캐리일러가. 에이전트 파트너 및 커뮤니티 경우 에이전트를 위한 오픈도어 로열티 프로그램과 추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실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상담원이 이러한 변화를 탐색할 때 투명성과 속도가 향상된다. 우리 산업은 소비자가 행복할 때 성공합니다. 이것도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 소비자가 행복할 때 성공한다. 마음에 와닿는 얘기네요.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제안을 받고 경험을 만족한다. 막대한 수수료와 복잡성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거래. 우리는 예전부터 이 길을 걸어왔다. 변화를 시작하고 환영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래라고 100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거래의 방식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방법은 막대한 수수료와 복잡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수수료가 최대한 적게 나오고 간단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 결론도 있어요. 여기 지금 결론은 이게 지금 다 재무적인 하이라이트인데 여기 쭉 넘어가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결론만 요게 결론이에요. 요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는 처음부터 소비자를 중심으로 오픈도어를 만들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가 오픈도어를 찾을 날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 소비자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사의 직접 판매 및 구매 경험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위치에 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 간단하고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동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중에 하나인 투명하게 제공한다. 그렇죠.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실행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위한 활력을 얻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규모를 재조정하고 결과를 제공한다.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쨌든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즈니스 사업 자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다. 그 또한 어쨌든 결과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캐리일러의 주주서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마 여기에도 좀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1시간 이상 넘어간 것 같아요. 내일도 쉬니까 요거 내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계속 미뤄지는데 같은 내용이 계속 또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간단할 줄 알았는데 좀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요거는 내일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오늘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